안녕하십니까. 메이커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만성전립선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염의 분류를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그러니까 갑자기 세균에 감염이 돼서 급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그러니까 세균에 감염이 됐는데 그 기간이 오랫동안 된 걸 얘기할 겁니다. 보통 급성 만성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통 3개월 이상 된 세균성 전립선염이면 우리가 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 비세균성 염증성 전립선염.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균이 없는데 염증만 있는 전립선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성 비세균성 비염증성 전립선염. 그러니까 이거는 세균도 없고 염증도 없는데 전립선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이 네 가지 분류인데 보통 우리가 난치성 만성 전립선염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환자들은 세 번째, 네 번째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없는데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염증도 나오지 않는데 환자가 증상만 있든가 이 3, 4번 이제 진단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의사들도 어렵고. 왜냐하면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재발도 쉽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을 기본 바라볼 때 저는 약간 지금의 진단 기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만성 전립선염은 기본적으로 세균성하고 비세균성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균이 있는 거는 확실히 원인이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균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흔히 하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 좋아지죠. 근데 비세균성 전립선염들, 아까 3번, 4번 염증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나눴던 세균이 없는 전립선염에서는 이제 골치 아파져요. 이게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런 게 되게 머리 아파지는데 저는 이 원인이 자꾸 전립선염 안에 갇혀서 생각하니까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봐요. 왜 제가 전립선염 안에 갇혀서 생각한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들은 검사를 해도 세균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환자들은 항생제 치료를 해도 그 반응이 좀 애매해요. 항생제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기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전립선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립선의 위치 자체가 회음부 밑에, 그러니까 우리 음낭하고 항문 사이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거기가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고 혈관이 지나가고 근육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립선에선 증상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이라고 이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고환통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발끝이 쩌릿쩌릿한 느낌이 든다거나 되게 이상한 통증들이 많아요. 환자 표현에 의하면. 이런 환자들도 그럼 과연 그러면 허리가 아픈 것도 전립선 원인일 것이고 다리가 저린 것도 전립선 원인일 것이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만성 전립선염 중에 세균이 없는 전립선염들은 치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건사 방법도 다양하고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립선에 이게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봤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좋아졌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검사해봐도 명확한 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과연 이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